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지역민들의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정책들인데도 정작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도의회 허창원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안덕호 위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옆으로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들 키워드로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안덕호 의원님부터 이건 자연스럽게 좀 돌아가면서 들을까요? 예. 우리 충북의 예산 참여 제도를 아직은 꽃을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꽃봉오리. 네, 왜냐면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뭐랄까 10년이 됐지만은 뭐랄까 다른 데 비해서 좀 발전이 좀 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 피워내지 못한 꽃봉오리다. 네, 허 의원님. 저도 저 안덕구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거 키워드인데요. 부뚜막에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제도가 정말로 도민들과 소통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이면 틀림없는데 부뚜막에 소금처럼 사실 소금이 들어가야지 그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미흡한 상태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부뚜막에 소금처럼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키워드를 부뚜막에 소금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 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도에 충북도의회에 처음 도입을 해서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집행부가 그 편성을 하는, 그래서 아직도 며느리로 보이는지 네. 점 하나 찍고 며느리로 바뀐. 예전에 드라마를 좀 다시 소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 예. 네, 저는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예산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발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 제도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네. 그래서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분 다 뭐 아물지 못했다. 좀 아쉬움의 얘기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의원님, 네.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기존에 이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그 전에는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의회에서 그 심의 의결을 하죠. 그 사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이 그 사이에 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합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의회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추천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그 특별하게 뭐 문제를 달지 않고 통과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충북에서는 2011년도에 저 처음 이제 9대 의회 시작할 때 그때 아주 그 야망을 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다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만들어서 1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2기가 2014년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고 2기로 넘겼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살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미 이게 제도화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은 아직도 부뚜막에 소금을 얹는 것처럼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 좀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 국장님께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동안에는 예산을 정부가 다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그 예산의 일부를 직접 편성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아울러서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잘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네. 이것은 또 이제 재정 분야에서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제도이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인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은 거의 이제 행정기관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네.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자치단체마다 다 제각각이고 각양각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잠시 후에 더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201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어느새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아쉬움의 목소리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좀 실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앞서서 이제 10년 됐다라는 말씀들은 좀 해주셨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갖고 기본적으로 3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형 1, 2, 3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유형 1은 어느 정도 예산을 주민들한테 주어져서 거기서 주민들이 그 예산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유형이고요. 예.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들 의원들이 안을 내서 하는 그 유형 2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유형 3은 우리 도 집행부 실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집행하는 유형 3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하면은 유형 1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예. 우리 우리 도에서는 유형 2와 유형 3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설계한 그 집행하고자 하는 그 예산들을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참여 예산자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형 2, 유형 2로 선정이 돼서 집행되게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175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유형 3으로 선정돼서 집행된 거는 뭐 1,000억이 넘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이제 유형 1과 2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른바 평가라고는 하지만 뭐 그냥 승인해주는 정도로 그렇죠. 보시는 네네. 그렇게 것들이 대부분 10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의원님?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방법은 다 상이하지만 네. 그러나 그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 상시 그 접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상시 가능합니다. 예, 상시 가능합니다. 상시 가능한데 그것을 평가하는 시점은 1년에 이제 한 번이라든가 2번으로 나눠졌을 뿐이지 네. 접수는 상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북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얘기가 아까 이제 나와서요. 네.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예. 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많이 하는 데는 청주시가 한 100여 명 정도 예, 하시죠. 100명 이요. 네, 충청북도는 60명입니다. 그리고 그 충북 도교육청은 30명 정도예요. 예. 근데 이 구성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충청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30명이 다 외부위원입니다. 예. 예,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특히나 이제 공개 모집을 반을 하고 뭐 시민단체 2명, 전문가 2명, 뭐 지역교육청 추청, 학부모 이렇게 해서 100% 외부위원으로 하고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총 60명 중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분들이 실국 부서 추천이거나 기초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반 정도가 외부위원이 아니고요. 예. 거기다가 공개 모집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중에 12명만 공개 모집 대상이고 나머지는 그 전에 했었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충북 도내 모든 지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는 충청북도가 이러니까 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의원님 뭐 실제로 이제 지금 아까도 아쉬움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구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좀 모순을 갖고 있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보시면서 몇 년째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너무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청주시
예산참여위원회를 4년을 했고요. 예. 예, 도에서 지금 이제 4년 차가 들어왔었는데 저는 적어도 도 예산의 2%에서 3% 정도는 우리 예산참여위원회한테 맡겨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잘 되는 예로다가 실제로 수원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를테면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를 시민참여위원한테 맡겨서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너무 예. 좀 뭐랄까 그냥 그저 덜러리 모양식의 서로 예. 말하면 그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 몇 년째 참여하고 계신데 계속 같은 그런 정도의 운영이다라고 느끼시는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네네. 예. 자, 이제 10년이 됐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당초 취지라면 자치분권의 어떤 그 가치에 맞게 사실 운영돼야 될 제도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사실 참여예산 제도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나누었는가, 또 그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충북도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도 조례에 의하면 현재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순위에 있는 사업들은 모두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앞에 나와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고 후순위 거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사실 충북도에서는 이 제도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또 의회에 올려야 하니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정 부분 이 참여예산위원회든 참여하는 시민에게든 이렇게 주지 않으면 제대로 예.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제도가 뭐 1형, 2형, 3형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유형만 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이게 한 가지 유형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사실 이 세 가지 유형이 함께 돌아가야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좀 힘이 제대로 실려 있지 않은 그런 제도, 이 문제점들, 뭐 아쉬운 점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분 이제 운영 과정상에서 특히 이제 10년이 됐으니까요. 두 분 또 도의에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구성 자체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실제로 참여하신 분의 어떤 사례를 들어봐도 그런 사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좀 문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어쨌든 뭐 저는 집행부는 아니지만 현재 이제 도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데서 좀 마음이 편치 않고 죄송하다는 말씀이 좀 마음이 좀 먼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단체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을 이제 소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연 지역 주민들과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나눌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먼저 모였을 때 과연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신청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를 찾을 때 여기 모인 분들이 찾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예. 하물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일련의 일들을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되고 아쉽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예. 뭐 다른 분들 자유롭게 더 덧붙여 주시죠. 예. 일단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이제 현재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권한을 좀 갖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역할이 좀 모호하다. 예.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제시한 사업들 중요한 것들로 제시해야 되고 설명도 충실히 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들을 던져놓고 우선순위는 상 매기게 한 다음에 결과는 내 맘대로인 거기 때문에 예. 이 현재 조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게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앞서서 이제 이 제도가 10년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제도든 10년이 되면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런 좀 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자치단체나 의회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절하게 느끼신 게 이제 우리 안 의원님이실 텐데요. 예, 어떤 것들 문제점이 더 있다거나 아쉬운 점으로 좀 생각이 되시는지요? 어차피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의 위원들을 뽑아왔으면은 네.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뭐 거수 역할만 하는 역할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서 이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것을 도의에서도 받아주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주고 그래서 그래야 또 우리 의원들도 일할 맛이 난다니까 예, 그렇죠? 예. 또 자부심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전혀 이러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거수 역할 뿐이 안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역사가 30년 됐거든요. 그 30년 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거기에 의회의 발전도 있었고 행정부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그 의지들을 좀 반영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예산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서 현재의 집행부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를 그렇죠. 주민들에게 준다는 의미에서의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그런 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잘 살리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판 지점이에요. 예. 예컨대 충청북도 21년도 당초 사업 그 우선순위 선정을 결과를 제가 뽑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총 제한된 게 272건 중에서 189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된 사업 이게 1,100억이 넘습니다. 네. 예,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분과가 이제 5개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하면 그 일반 행정 분과에서 1등을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출산 양육 지원금이에요. 이게 주민자치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예. 복지여성 분과에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예컨대 경제환경 분과는 산불감 시원에게 주는 예산이 이게 그 250억이 넘어요. 260억 정도. 예.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원래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을 네네. 마치 주민참여 예산제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게 대단히 문제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청이나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들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정을 해달라고 공개 모집을 해요. 한 건도 없어. 제가 못 발견했거든요. 근데 아까 하창원 의원님께서 2건 172만 원? 네네. 175만 원. 예. 그렇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충북도는 좀 비판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육청은 어떠냐? 예.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사업 제안을 해서 받은 게 43건 정도예요. 그중에서 27건이 주민들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15건이고 학생이 1건이에요. 예. 물론 여기도 학생이 너무 적고 학부모들 요청사항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학생들이 참신한 의지로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네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예, 실제로 아까 충청북도에 쓰인 예산 보니까 또 맥락마저도 다 비슷한데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까 허 의원님께서 사실 그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도 하셨고 그 부분 이게 의지를 단순히 촉구하는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제도가 실제로 힘이 실릴 수 있는 제도의 마무리, 보완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네, 일단은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참여 예산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단 단체장이 그리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지역 주민참여 예산제가 무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형 3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도의 정책 그런 예. 부분들이 유형 1,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할애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 사례를 그래서 보다 보니까 경남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경남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 주민 참여 예산 청년 참여형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웃는 경남 조성 이렇게 주제를 정해갖고 청년들이 사업 제안서를 갖고 오면 10억 예산을 할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49건을 접수를 해서 그 예산이 사업비가 한 56억 5천 정도 되고요. 예. 근데 선정은 12건에 한 10억 정도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집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얼마 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 특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청년들과 청년 특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요. 그 아이디어들을 좀 우리가 좀 살려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살리는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예산 제도를 쓴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쓴다면 네. 얼마든지 주민 참여 예산제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의 실정에 맞게끔 그런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경남 사례 말씀하셨는데 경남도 우리와 같은 그 제도의 네네. 뭐 세부적인 것까지도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는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거죠. 이 유형 이외에 예. 다른 유형도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설을 해서 지금은 그 유형 1, 2, 3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있지만 또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분과를 만들고 그 부분을 통해서 뭐 청년들도 있을 테고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또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의 주민 참여형 예산 제도를 좀 활성화시킨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문제됐던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같은데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는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를 그렇죠.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게 결국은 되는. 거기에 좀 예. 화살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같은 제도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네. 2014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이게 포함이 돼서 예.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우선적이고 선진적인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였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의회 차원에서 2011년도에 9대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밀어서 충북도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은 법률로 전체가 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충북 전체가 못했냐 네. 그럼 지자체별로 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많이 예. 얘기가 되게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막 투표도 하고 예. 이런 장면들을 어쨌든 그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좋은 제도다고 얘기를 한 사례들이 있고 예. 행안부에서도 옥정구이나 이런 데 모범 사례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제 충청북도가 또 예. 어디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 국장님. 그래도 잘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제가 이제 권한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주민 참여형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예산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쪽에 일정 부분을 예, 주고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들은 요 한도 내에서 좀 주민들이 결정하게 예. 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는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면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듣고 또 질문하고 보완하게 하는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제도는 될 수 없고요. 충북도에서 그 2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북도에 2건이 있었던 것도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 예산 제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잘하는 사례들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우리 지역의 참여 예산 제도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고요. 예. 운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민이 충북도에 그 어떤 사업을 제안하려면 뭔가 내가 제안했을 때 효능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예. 아, 이것이 선택될 수 있겠다. 시민들이 논의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안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소관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민들이 그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 예. 저는 도에는 없기 때문에 주민 참여는 없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아까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좀 안 됐다라는 네, 게 같은 네, 맥락일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원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체계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서 결국은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홍보하고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예산을 좀 할애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홍보가 됐더라도 아까 이효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 역할이 소위 말하는 거수기 정도로 그친다거나 그렇게 돼 있다면 참여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성에서는?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을 제안했으면 아 이것들이 선택될 수 있겠어, 이것들이 논의되겠구나, 논의 과정을 내가 지켜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지방행정 중에서 가장 효능감이 높은 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무엇이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 특징이 주민이 제안을 하고 그 예산을 쓸 때 주민이 참여를 하는 이런 일이 많아요. 모범 사례들 중에는. 예컨대 논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집이 허물어져 있으면 그걸 고치는 사업을 그분들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또 그 서울의 은평구의 어느 마을은 거기가 굉장히 우범 지역인데 주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거기 그림을 그리거나 환하게 해가지고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주민 참여 방식에서 가장 뭐랄까 이게 좀 성과가 많은 사업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실제로 발현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는 이유가 타 지역에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고 자기가 참여해 본 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제 왜 우리 충북도에서는 혹은 우리 동네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좀 만시스탄인데 좀 늦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그 홍보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빨리 한 발 한 발 뛰어야 되겠네요. 좀 몇 년 전에 사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민수건 사업비에 그런 예산으로 할당을 하고 주민들이 제안하게 하면 그런 논란도 저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생각을 전환을 하면 이 제도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제도이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또 참여가 가능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조금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위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들, 뭐 거수기에 그친 듯한, 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위원들을 선발할 때도 뭐 광고를 한번 한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왜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도의나 시의원이 이렇게 당신 허시오 당신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그래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전체 공개 모집을 해서 정말 유능하게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얘기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러면서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시나 도에서 좀 뭐랄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어떤 뭐 주민 참여, 뭐 시민 참여 하지 그냥 우리 위원들은 그냥 거수 역할을 뿐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계속해서 위원회 그 발언에 힘이 실리지 않는 좀 사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절차의 문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충북도의 경우 보면 2011년도에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11년도에. 그리고 2기가 됐을 때가 2014년도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뽑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6년도 한 2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1년만 하고 또 바꿔요. 그리고 2017년도에 4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시 3년 있다가 5기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어떤 일을 했는가 봐도 그 선진지 견학을 하기도 하고 3년 동안 안 하기도 하고 네, 분과 모임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분과 모임이 주로 분과 모임도 뭐 이렇게 약간 화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약간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런데 비해서 그 교육청 같은 경우하고 비교가 되는 건 교육청은 어쨌든 1230명 정도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반영을 한 측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꼭 모범 사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만들고 설문조사 및 교육사업도 그 어떤 시기에 하고 예산학교 해서 교육사업하고 또 분과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선정하고 이런 이제 어떤 절차가 예. 좀 있는데 그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이 절차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3년 동안 한 거예요. 예. 교육청은 1년 동안 한 거고. 그러니까 매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의회가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네네.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아까 잠깐 다른 지역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성취를 해 나가면 그 경험치가 쌓여서 더 원활한 제도가 좀 더 큰 범위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의 참여가 결국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참여를 좀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의원님.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서 저희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의원으로서는 사실 뭐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 참 같이 집행부를 좀뭐 비난만 하기에는 참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봤어요. 예.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걸 찾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시흥시가 그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수 사례로다가 선정이 됐는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 효과, 예산 범위까지 그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 공무원이 좀 도와서 그런 제안서를 같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흥시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우수 사례로다가 선정이 됐고요. 또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인천 홈페이지를 보니까 하루에 10여 건씩 올라오더라고요. 예. 지역 주민들이 그 수시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10여 건씩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들도 좀 홍보하는데 좀 앞장을 서야 되겠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이든 그 특화된 계층들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는 마이크 제도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쓰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마이크로다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제도.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산 학교라는 차원으로 해서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도민들에게 이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유튜브로다가 뭐 심화 과정서부터 기초 과정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로 해서 지금처럼 온라인밖에 할 수 없는 그 교육 시대에 이미 선도적으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들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예. 이런 모범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충청북도도 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펼쳐나가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들이 많네요. 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다른 분들 어떤 방안들 갖고 계신가요? 예, 이 국장님.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인책이 제가 있어야 아까 된다? 효능감 예.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뭐 홍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주민들이 내가 제안한 사업이 도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겠어, 지켜볼 수 있겠어 이런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제도가 홍보가 많이 되더라도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와 더불어서 저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신청하세요. 예. 이것도 결정도 주민들이 할 것입니다라는 이런 좀 제도를 만들고 이후에 좀 홍보가 있어야지만 이 주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울러서 저는 이제 이런 일정 부분의 예산 배당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들의 참여로만 되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행정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제대로 운영이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인력도 지원하는 것까지를 같이 좀 충북도와 의회가 같이 만들고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저는 주민들의 참여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충분히 좀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교육청의 사례를 좀 1,200건이 넘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설문조사의 유형을 좀 약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쉬운 점은 1,200건을 받았는데 그 학부모들은 12% 정도고 전체 82% 정도가 교직원이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 참여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방법들이나 방식들이 좀 이렇게 미비한 거죠. 여기도 홍보가 부족했든 아니면 참여 방식이 그러하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10가지부터 15가지의 설문 편성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50%가 넘는 이것 좀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유아교육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달라가 52%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학력 신장을 해달라. 이거는 그래서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지원을 해달라. 이 얘기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수월성 교육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교육감도 응답할 필요가 생겼고요. 이것만 분석을 해봐도. 예. 학교 자치 같은 경우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문화가 아직도 민주화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한 그 예산 반영을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학부모들은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그 교사들이 느끼는 그런 예. 문제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다른 데서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자료들만 봐도 의원들도 그렇고 뭐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예. 중에 이건 좀 해결을 하는 그런 계기를 쓸 수 있는 게 예.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닌가. 이걸 예.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 의원님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참여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다고 평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통장도를 마놓고 동장님과 같이 제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많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시에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예. 각 동의 동장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뭐 농로를 높여달라든가 뭐 해달라든가 주로 그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그해 끝나고 통장이 바뀌면서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평도뿐이 아니라 각 동에서 어쩌면 풀뿌리 네. 민주주의처럼 그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예. 이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시로해서 그래야만이 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청주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하면서 사실 다른 지역에 굉장히 활발한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꼭 소개하고 싶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 있을까요? 아까 처음부터 뭐 수원시도 말씀 많이 하셨고 하는데요. 예, 이효영 국장님. 뭐 일단 예산 배분이나 이런 말씀들은 많이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잘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던가 지원센터가 있던가 이렇게 별도의 행정 인력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장이 이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 지원 인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예산을 배분하더라도 그에 맞는 행정 인력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행정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담당하는 직원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는 행정 인력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우수 사례에서 은평구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은평구가 이제 처음으로다가 온라인으로다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 총회도 하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앞서도 우리 안 위원장님 만나기도 어렵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은평구가 그 사례로다가 주민총회, 주민투표까지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에서 모범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주민참여 예산제로 네 분과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있거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영 국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10년 된 제도이니까 저는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10년 운영의 성과 그리고 개선 사항을 좀 살펴보시고 이번 계기에 좀 충북도가 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덕호 의원님. 네, 관계기관의 제도적인 그 허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주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가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되고요. 또 참여하는 주민과 기관 인식 전환의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도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광희 전 의원님.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의 굉장한 성과하고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거의 유력한 방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처음 충청북도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의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행정부를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했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과 그 문제제기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3유형 말씀만 하셨는데 전체가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허창원 의원님. 예. 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께 이제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어쨌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멈춰서서 다시 평가하고 들여다보고 닦고 재정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제 재정 자체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소통 행정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